이 연골이 스무스하게 안 돼 있고 너덜너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차 이제 관절염이 되는 시초가 되지요. 예.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변화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아주 초기부터 아주 심한 게까지. 네. 심한 경우는 이제 관절에 그 연골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뼈가 직접 닿죠. 아, 그러니까 딸가락 소리가 나는 분도 계시대요? 그게 그런 경우. 그 정도면 걷지도 못하시겠죠. 그 정도면 아주 심한 경우라고 예. 보야죠. 예. 그렇지 않도록 예. 좀 미리서 보호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방사선 소견으로 좀 볼 수 있습니까? 아, 그럴까요? 예. 여기 사진을 보면요, 방사선 사진상에 보면은 여기에 사실은 이제 연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연골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연골이 없고 연골과 연골이 그 사이가 다 달아져 가지고 네. 뼈하고 뼈가 곧 닿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왼쪽에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연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없고 오히려 이제 이 안에가 이제 뼈가 있어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낭종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 골낭종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이 관절내에 압이 올라가 가지고 예. 관절내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게 안에 있는 활액 세포들이 막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그러니까 붓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관절이 붓는 거거든요. 이제 물이 많다 보면은 압력이 높아지니까 네. 그 압력이 이게 뼈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 뼈까지 이제 녹여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통증도 더 심해지고 네. 붓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절염 변화가 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초기에 이제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절염을 크게 이제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는데 가장 초기를 1등급, 예. 2등급, 3등급, 4등급 해가지고 4등급은 아주 심한 경우, 예.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망가진 경우.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이나는 비교적 이제 아주 초기. 네. 그래서 이제 관절이 아플 경우에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받아가지고 내가 벌써 이제 관절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은 한 2등급 정도 되는 관절염이다. 그러면 내가 관절을 더 잘 보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 이제 자기 체중도 좀 문제가 됩니다. 체중이 많으면은 이게 다리에서 일해야 될 일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두 명이 겨우 들어도 힘든 물건을 그걸 혼자 들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듯이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무릎에서 하는 일, 고관절에서 하는 일, 위에 있는 체중을 전부 다 떠받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위에 체중이 많으면은 위에 체중이 예를 들어서 30kg다. 그러면 30kg 일만 하면 되는데 위에가 60kg다. 그러면 2배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관절이 쉽게 기진맥진하게 되겠죠. 근데 걷거나 뛸 네. 때는 실제로 체중이 2배가 되면은 5배, 6배, 7배 그렇게 오히려 그렇습니다. 작용을 경우에 받는다. 따라서는 이게 임팩트에 따라서 10배까지 체중은 10배까지 되니까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그렇게 뛰면은 600kg가 꽝꽝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마라톤을 많이 하고 그러면 충격이 계속 가해져 가지고 안 좋죠. 그런데 이제 운동해서 하는 좋은 효과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심폐기능, 심장 기능을 좋게 한다거나 또 이제 관절 주위에는 알맞게 이 관절도 연골도 알맞게 이 충격을 받아야 좋습니다. 전혀 안 받으면 좋지 않거든요. 너무 많은 충격이 안 좋지 알맞는 충격은 좋고 또 주위에 있는 근육들은 알맞게 또 움직여줘야 되고 힘을 알맞게 받아줘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도 알맞은 운동은 좋은데 너무 과다한 운동은 안 좋고.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이 과다한 운동 그건 가장 안 좋다. 제일 안 좋습니다. 치명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체중 조절을 미리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점차적으로. 하고 또 그런 체중 많이 나가신 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미리서부터 이렇게 뛰는 운동보다도 좀 빨리 걷기 운동. 무리가 안 되는. 무리가 안 되는. 관절이 무리가 안 되는. 왜냐하면 빨리 걷기는 예를 들면은 체중의 1배나 2배 정도 충격밖에 안 되는데 점프해서 이게 러닝을 하면은 이게 체중이 10배까지 올라가니까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좀 그림으로 정상 한번 보시죠. 관절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정상 관절을 보면은 이 정상 관절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연골이 하얀 부분, 여기서는 약간 빨갛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깨끗하네요. 아주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연골이 조금 진행해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연골에가 이제 약간 이렇게 금같이 네. 이렇게 이제 연골에가 끝터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40대 정도 되면 저 정도 됩니까? 40대에서도 이제 빨리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예, 40대 무리하게 또 사용한 사람. 무리하게 사용된 사람. 또 전혀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각 개인마다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그 다음 등급을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에는 벌써 이제 연골이 이게 이제 좀 좁아졌죠. 네. 예, 예, 좀 좁아져 있고 좀 패인 안에 부분이 이제 있군요. 패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으로 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제 연골 속으로 이렇게 패가지고 이게 이제 좀 더 납작해지고 예. 이런 이제 관계를 가면서 이쪽에 이제 왼쪽에 그림은 안에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예. 내다본 그림입니다. 내다본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하얀 부분은 이제 연골인데 예. 하얀 부분 연골이 이게 없어졌어요. 예. 여기 약간 노랗게 보이는 분은 벌써 이제 뼈가 이제 전부 다 노출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연골이 다 있어야 될 연골이 있어야지 이게 쿠션 역할도 하고. 네네. 그런데 이게 뼈끼리 이제 다 버리니까 통증이 뼈끼리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되겠군요. 네.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한번 보실래요? 네. 아주 심한 경우는 여기에 이제 연골과 이게 다 달아지면서 뼈가 이제 완전히 노출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연골이나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다 너덜너덜 떨어져 있잖아요. 예, 여기 예.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연골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연골 부분 이런 게 떨어져 있으면은 네. 이 떨어진 것 자체로 또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아하.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안에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이 무리하게 많이 사용해 버리면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저렇게 거죠.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예. 늙으신 분들도 잘 관리하면은 처음에 본 것처럼 깨끗하게 정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상당히 70대 되신 분들도 보면 관절이 아주 깨끗하신 분이 있고, 예. 어떤 분은 한 40대 후반인데 벌써 관절이 많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예. 또 그 중에서는 벌써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관절을 보호하는 요령 사실은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체중 줄이고 교수님께서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고. 보면은 예. 그 본인이 또 아무리 열심히 조심을 해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체질적으로 그런 이제 관절이 쉽게 연골이 좀 약하게. 예. 예. 생기신 분들 그 유전적으로도 조금 영향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얼굴 생기듯이 엄마 아빠 딱 닮듯이 예, 또 이제 그 체중도 어떤 분들은 부모님 체중 닮아가지고 키도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체중이 아주 크게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듯이 네. 관절도 또 그런 거 닮아가지고 또 안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군요. 네. 네. 또 이제 심한 경우하고 좀 경도, 정상 예. 이런 경우도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 이제 엑스레이상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주 정상인 관절이죠. 그래서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뼈와 뼈 사이를 이거는 엑스레이 사진이기 때문에 뼈는 하얗게 나오고. 예, 뼈는 하얗게 나오고 이 안에 연골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뼈와 뼈 사이가 이걸 연골로 돼 있구나라고 예. 이제 저희들이 느끼는 거죠. 예. 이게 균형이 이제 잘 잡혔다는 얘기죠. 균형이 잘 잡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서로 두 개 다 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연골이 다 없어졌다. 없어져버렸다. 그래서 뼈끼리 붙어버렸다. 맞습니다. 여기에 예. 이제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관절경으로 본 그 관절 예. 소견입니다. 여기 이제 하얀 부분이 이제 연골이고 예. 밑에 이제 이게 안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또 하나의 이 반월상 쿠션 연골이죠. 역할. 예, 이 예. 반월상 연골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많이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찢어졌다고 막 그렇죠, 운동하다가. 그렇죠. 운동하다가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들이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 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십자 인대라고 있습니다. 그 네. 인대가 네. 파열되거나 되게 네.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정상 관절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경도골 관절염인데 여기에 보면 조금 안에 스페이스가 조금 줄었습니다. 예. 줄었는데 안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하. 이렇게 이제 아주 매끈매끈해야 될 그런 연골이 여기 안에가 이제 하얀 부분이 울퉁불퉁하면서 손상이 돼가지고 뼈가 조금 노출되고 그랬죠. 이제 아주 심한 관절염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한 관절염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뼈까지도 이상하잖아요. 예. 이게 뼈까지도 벌써 노출돼 있고 모양도 이렇게 다리가 틀어져 있죠, 이렇게. 아하. 이게 다리가 틀어져 있고 이걸 이제 수술하면서 이런 정도 되면 이제
그 인공관절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